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드론이 뜨고 있다. 실생활 속 깊숙이 파고든 드론의 활약은 점점 더 커지는데 공간의 활용도가 넓혀지는 거죠. 보는 시각 자체도 달라진다라는. 일반적으로 방송에서 많이 쓰이던 드론이 이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쓰이고 있는데 최근 그 활용 가치가 더욱 다양해지면서 안전점검이나 배달 등 여러 산업군에서 인정받아 활용되고 있다. 드론 관련 시장도 점차 커지는 중. 그렇다면 앞으로 드론은 또 어느 쪽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클까요?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미래직업보고서 드림웍스의 권세란입니다. 짜잔! 보이시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드론, 무인 비행기인데요. 요즘에는 드론이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는다고 해요. TV를 보면 예쁜 풍경이나 항공에서 찍는 영상들 모두 이 드론을 활용한 거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드론의 활용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드론 전문가라는 신직업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 그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드론이란 전파로 조종하는 무인 비행체를 가리킨다. 등장 초기에는 군사, 방재, 과학, 농업 등의 분야에서 활용했다.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도 인기가 높고 시중 대형마트에서 구매가 가능할 만큼 보급 속도가 빠르다고 한다. 드론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어원이 수펄에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펄이 왱왱거리는 소리를 드론이라는 말로 썼고요. 무인 비행체의 개념에서 지금은 무인 운반체, 무인 이동체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드론. 처음에는 군사용 무인 항공기로 개발됐지만 4차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토지 측량과 주택 안전 점검, 시설물 점검 분야로 확대 활용되고 있고 물류와 운송 분야에서 미래의 희망으로 손꼽히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 비행체의 개념뿐만이 아니고 무인 택배를 한다든가 어디 배달을 해준다든가 점검을 한다든가 여러 산업 분야에 지금 녹아 들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실제 우편물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데 처음 성공했습니다.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섬 등량도에 드론을 이용한 우편 배달이 성공했다. 10kg 이내의 등기와 서포를 실을 수가 있는데 8시간 이상 걸리는 우편물 배송 업무를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업이나 인명구조 분야에서는 이미 그 활용 가치를 인정받아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이 연 평균 성장률이 17% 정도 됩니다. 근데 드론 시장의 연 평균 성장률은 34%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 세계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국내 드론 시장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신고 대수가 3,900대에 달한다. 5년 전 195대였던 것에 비하면 무려 20배의 성장을 보인 것이다. 드론을 더욱 쉽게 알고 싶다면 이름도 신기한 드론 카페를 찾아가 보자. 일반 카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드론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취미용 드론부터 산업용 드론까지 50여 개의 드론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국내 최초 드론 카페인 이곳은 별도의 공간에 세미나실, 강연장, 드론 시뮬레이션실, 그리고 2개의 비행존까지 갖추고 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곳을 카페라고 알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뭐 이거 비행기도 많고 막 이거 드론이잖아요. 여기는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카페예요.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드론 카페요? 커피도 마시고 드론 체험도 할 수 있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은 이곳은 가상으로 드론을 날려볼 수도 있다. 잠깐만! 너무 세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실제 상황이라면 드론이 부셔질 그죠? 위험이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서 시뮬레이터로 초반에 연습을 해서
드론 플라이존이라고 불리는 이곳에서는 드론을 실제 날려볼 수도 있는데 비행할 수 있는 높이는 약 6m 정도. 드론과 융합을 시킨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카페에 오셨다가 드론에 관심이 가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론을 이용한 낚시가 방송돼 드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TV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드론으로 이용해서 촬영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는 드론으로 촬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연출하기 힘든 장면들이 좀 많고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드론이 없으면 이제 영상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드론이 주목받다 보니 드론을 연구하는 동호회도 생겨나고 있다. 드론의 이론부터 실제 비행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드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수신이 떨어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중앙 총을 달고 개인적으로 취미 삼아서 드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다 같이 모여서 정보도 소통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뭐 같이 주행도 할 수 있는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 새로운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배터리가 열이 많이 뭐 자차 산업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드론으로 많이 지금 뉴스화도 되고 있고 뭐 영화에서도 많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많이 사람들이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 뭐 동호회 가입도 많이 하시려고 문의 주신 분도 많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강변을 시원하게 내달리는 드론. 그 움직임이 범상치 않은데. 국내 드론 역사의 산 증인. 드론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드론 전문가를 만나보자. 드론이다. 안녕하세요. 드론 전문가 이재호 원장님 아니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재호입니다. 처음에는 고정익과 헬리콥터로 시작해 드론이라 불리는 멀티콥터를 접하게 된 이재우 원장. 이 원장은 항공학습을 전문화시키는 교육 사업을 시작한 우리나라 드론 교육의 초창기 멤버다. 드론 전문가로 또 드론 교육의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는 그는 국토부 공인 조종자 자격증과 더불어 보유 중인 드론 자격증만 10여 개인 자타공인 드론 운용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다. 드론으로 인해 약 17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준비해야 할 드론 교육. 최근 취미로 시작해 드론 국가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안정적인 착지. 이게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멀티콥터 일종인데 이걸 쿼드콥터라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이거 쓰고 있고 또 가장 편하게 비행할 수 있는 일종이죠. 네. 프로펠러도 4개밖에 안 되니까요. 그럼 모든 드론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요, 이런 건 이제 멀티콥터의 일종이고 헬리콥터처럼 생긴 것도 드론이고 고정이 날개가 달린 것도 드론이고 다 그래요. 예. 모든 물체가 사람이 안 타는 게 다 드론입니다. 원장님, 그럼 저도 이거 한번 날려보면 안 돼요? 네, 비행은 이제 조종법도 중요하지만은 네.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준법을 지키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행 고도예요. 고도는 현 위치에서 150m까지만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불법이죠. 그다음에 멀리 보내는 것도 일단은 가시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 그게 중요하고 또 여기서 비행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잘 모를 때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까신 다음에 보시면은 현재 위치가 여기가 비행이 금지인지 아닌지 나타나거든요. 실제 드론이 날릴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현재 거죠. 위치가 이렇게 아주 경계 구역이 간단히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드론 공원이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죠. 그걸 보셔서 비행 금지 같으면 무조건 비행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 이런 어플로 위치도 그렇죠. 확인하고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많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해야만이 안전한 비행이 되니까요. 비행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항상 안전을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이거? 보시고 드론 비행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휴전선과 발전소, 항만시설과 공항에서는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비행 제한 구역이 많은 서울은 지정된 4곳의 장소에서 드론을 자유롭게 띄울 수 있다. 착지.
60. 네, 계속 누르고 계세요. 네. 종료. 됐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간단한 조작법은 아시니까 네. 제가 미션 한번 드려볼게요. 미션이요? 네, 시동을 켜서 네. 눈높이까지 올려서 우리 한번 셀카 한번 찍어보세요. 셀카 찍기. 네, 네. 아, 좋아요, 네, 좋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미션 전문가처럼 드론을 날려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한번 사진 찍어요? 터치해보세요. 원장님 V 한번 해주세요. 네, V. V 셀카. 드론으로 셀카 찍기 미션 성공. 그렇다면 드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선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까? 현재 이곳 드론 교육원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체계적인 드론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나이와 직업이 각기 다른 사람들 제2의 직업을 꿈꾸며 드론을 공부하고 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얘는 돌아올 시간이 없는데 이곳은 이론뿐만 아니라 간단한 비행 훈련과 시뮬레이션 비행까지 수업하고 있다. 무조건 드론을 날리는 것보다는 안전교육을 충분히 받고 난 후 드론을 날려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빙그렇게 쏙 돌아가는 거니까 이렇게 돌고. 이게 지금 회전 비행이 제일 오래라서 우리가 보통 그냥 걸음걸이 정도로 옆으로 가려면 다른 자동차는 옆으로 안 되지만 아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교육하는 곳이 있는지 잘 몰랐어요. 예, 미리 배워놓으면 예방주사 맞는 것 같이 그 이상의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문기관에서 꼭 배우시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분들 좀 많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그렇죠. 분들이 이제 마음대로 조종을 하다가 좀 크게 안 좋게 되는 일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나요? 엄청나게 많죠. 뭐 외국에서 보면 웨이팅 촬영 하다가도 막 사고 나고 정말요? 이 배터리를 잘못 관리해서 불이 나고 이런 사고들이 모든 법규 특히 그 안전법규를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런 네, 법규라든지 한국안전법이라든지 기상이라든지 또 구조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리니까 그 드론을 비행할 때 상당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죠. 훨씬 더 체계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 더군다나 또 자격증 딸 때 이론 시험이 필요하니까 이론 시험에 대한 공부도 또 많이 시켜드리죠. 그러면 교육기관이 여기가 끝인 건가요? 아니죠. 그 실기 비행장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비행 연습을 또 20시간 하셔야 돼요. 실기로. 원장님 그러면 처음 이렇게 드론에 접하게 된 계기가 언제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거 드론이란 말이 나오기 전에 모형 비행기를 먼저 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처음 이제 사가지고 그러다 이제 세월이 쭉 까먹었다가 50이 넘어서 딸내미가 하나 이제 모형 헬기를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그냥 모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싹 스위트로 올리는 순간 올라가요. 거기서 저는 잊혀진 50년이 확 생각이 됐어요. 어릴 적 꿈을 찾아 뒤늦게 시작한 비행이 이제는 제2의 직업이 되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 원장의 인생은 50줄에 다시 시작된 것. 원장님 50이라는 나이가 사실 좀 도전하기에는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나이가 아닐까 싶어요. 예. 물론 저도 50이라는 나이를 생각하고 도전한 건 아니에요. 저는 비행기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했던 걸 못했기 때문에 남은 숙제를 한다는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이 변했는데 너무 쉬운 문제를 내가 못 풀고 있으면 또 그게 미련한 짓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배우고 싶어도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 애를 먹었다는 이 원장은 직접 드론 교재를 만들었다. 처음 드론을 접하는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은 자료들이 드론 교과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열정으로 이 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공인 무인비행 조종면허 자격증 3개와 2개의 고급 과정을 수료할 수 있었다. 제가 처음에 RC를 입문했을 때 그렇게 모든 게 어두웠거든요. 세상에 막막한데 얘를 먹여야 되잖아요. 내가 비행기 날려야 되잖아요. 그런 절박한 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헌을 조사해서 내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엄청 많은데 내가 버리면 또 하나의 나를 또 만드는 거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그래서 이왕이면 이걸 좀 공개해보자 그런 심정으로 제가 직접 출판사 찾아가서 책을 내자고 해서 냈어요. 오늘은 교육생들의 야외 비행 수업이 있는 날. 오케이. 돌아가십시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실습 비행을 준비 중이다.
일단 오늘은 바람은 좋고 또 날씨도 그렇게 덥지 않아가지고 좋은 그 비행 환경입니다. 중급 난이도의 그 비행 코스를 가지고 있는 원주 비행을 가지고 이제 심층도 비행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원주 비행에서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천천히 비행하시면 무난히 그 코스 완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안전 비행을 위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전! 시동 거십시오. 네, 수고하겠습니다. 비행에 방해될 요소가 없는지, 시계가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소리내어 외친 후 감독관의 이륙 허가에 맞춰 드론 비행을 시작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전진 및 후진 비행, 원주 비행, 삼각 비행, 정상 접근 및 착륙, 비상 접근 및 착륙, 측풍 접근 및 착륙 등 6가지 비행을 모두 안전하게 마쳐야 비로소 합격할 수 있다. 어깨 힘 빼시고 천천히 하세요. 드론 자격증 실기 시험에는 감독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구슬 시험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행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일단 전원부터 시간 체크하시고요. 타임. 프로펠러. 비행 후 안전 점검도 필수. 초경량 비행 장치 조정 자격 취득에는 교관의 감독하에 20시간의 비행 시간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꼭 실기 수업을 받아야 한다. 지난번보다는 많이 향상된 걸 느꼈어요. 그리고 규정 매뉴얼대로 확실히 외우셔가지고 큰 목소리로 하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퇴사를 하고 뭘 할까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또 와이프가 많이 힘을 줘서 이런 새로운 분야에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 요즘 이제 4차 산업에서 유만 직종이다 보니까 적으로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도전하게 됐습니다. 올해 24시요. 95년생. 저 이제 방제 산업이라고 쉽게 말해서 밭에다가 농약을 뿌리는 건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드론이 대신하는 걸로 그래서 그쪽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드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취미를 넘어서 직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오늘도 자격증 취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늘 비행 어땠어요? 오늘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원주 비행할 때 바람이 좀 그렇죠. 쳐가지고 네. 드론이 앞으로 잘 안 가가지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고등학교 3학년. 고3이요?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드론으로 군인 쪽으로 가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UAV라고 무인 비행기 이제 그걸 자격증을 따면은 이제 군대에서도 이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고 부사관 쪽으로도 잘 갈 수 있어가지고 그쪽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육군은 드론봇 전투단을 창설해 드론을 운영할 드론병 양성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젠 군대에도 드론이 대세다. 드론의 활약 이뿐만이 아니다. 드론을 이용한 방조제의 안전 점검도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단순히 드론으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방조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가 높아지고 빠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석이 이제 흐트러지거나 그런 영향이 있거든요. 파고에 따라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시설물에 대한 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육안으로 검사를 했었다. 여간 위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100m가 넘는 교각과 댐, 그리고 방조제 등은 육안 검사로 안전 진단을 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의 활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지금 카메라가 총 2대를 장착해서 운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전체적인 전경을 보기 위해서 장착한 카메라고
하나는 그 전경을 보다가 특수한 부위가 있으면은 좀 더 세밀하게 보기 위해 줌 기능이 장착된 카메라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구조물들도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 드론으로 단순한 촬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성된 데이터를 변환해서 방조, 댐의 누수, 균열, 처짐 등 손상 상태를 쉽게 알아내는 안전진단 기법을 통해 대형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있는 것이다. 이쪽이 좀 이상한데요? 여기 사석이 조금 풍화가 좀 심한 것 같은데. 한번 확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의심되는 곳을 확대해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내려가서 한번 나중에 여기 위치는 확인해 보죠. 알겠습니다. 유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처럼 안전진단 분야의 최전선에 드론이 활용되는 가운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 정보는 고스란히 데이터화되어 축적되게 된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작은 변화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안전진단에는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대안인 셈이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드론. 드론의 도입으로 달라진 변화. 현장 실무자들의 생각은 어떨까? 일단은 저희가 지금 있는 현장 같은 경우에 총 연장이 28km가 되는데 물때라든지 그런 것들을 맞춰서 1시간 내에 많은 범위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도보를 이용하면서 조사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드론을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최소화하고 특정 위치를 모니터링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 가서만 그 중요 부위를 확인하면서 점검할 수 있어서 간단하고 효율적인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조제도 하고 있지만 댐, 교량, 지하철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유지관리 측면에서 관리 주체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량의 경우 육안으로 검사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드론으로 검사하기도 한다. 과거 교량 점검을 위해선 바지선과 크레인, 인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그 자리에 드론이 대신하고 있다. 비행이 능숙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자격증을 땄거든요. 드론 관련돼서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올 초에 취득을 했습니다. 드론이 점점 다양해지고요. 현장에서도 쓰여질 수 있는 드론도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자격증을 따지 않고서는 조종 능력이라든지 운영 가능한 기체가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때문에 조종자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진 등대와 같은 것도 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수중 드론으로 수중 지형도를 3D 모델링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드론을 이용하는 산업 분야가 점점 확대될 것 같고요. 저희 쪽만 해도 지금 사람이 하던 측량 분야도 드론을 이용해서 많이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대체 범위가 크진 않지만 점점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드론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는 많은 이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드론은 교량 안전점검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다. 오늘 이재우 원장님 통해서 드론에 대해서 쉽고 좀 정확하게 배우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원장님이 보시는 드론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지금 제조업은 좀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큰 그런 기대는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지금 그것도 빙상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뭐 드론 택시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발전 단계에 있는 거고요. 특히 운영 분야는 뭐 교육이라든지 방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 쪽, 물류 쪽 이런 데는 뭐서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체국 택배 같은 게 좀 이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드론의 속도는 굉장히 빨리 발전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드론이 아직은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귀가 좀 솔깃할 만한 정보가 있다고 들었어요. 일단 뭐 이제 소득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원 같은 것들도
보면 이제 지도조형이 한번 되시면 연봉이 최하 3천 이상 되기 때문에 최소? 예, 와. 지금 뭐 딴 데 뭐 대기업 수준하고 같은 그죠. 연봉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그 안전진단 회사에서도 용역비로 받습니다. 그 웬만한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의 그 드론 용역비를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와. 거기서 상당히 부러우셔야 되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드론 전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꼭 필요한 거 딱 3가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드론을 좋아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드론에 대한 거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이제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내가 1초만 늦어도 세상은 10초를 앞서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도 같이 보면서 또 내 지식을 내 지식이라고 갖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공유해가지고 서로 이제 그 보완도 하고 연구도 했으면 그런 3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 한 과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1인 1PC 시대가 왔듯이 1인 1 스마트폰 시대가 올 것이다. 앞으로는 1인 1 드론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그만큼 드론의 영향력이 점차 커진다는 얘기겠죠? 미래 산업을 주도할 드론에 대해 오늘 쉽고 정확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